꽃의 향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왕벚꽃이라 부르는 꽃이 어떤 곳에서는 소메이 요시노라는 이름으로, 어떤 곳에서는 오리엔탈 트리로 피었습니다. 하나의 꽃, 세 개의 이름. 여기엔 지난 100년의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일본의 꽃이라고 하는 선입감이 있어. 원산지는 우리나라인데. 그래서 벚꽃은 꽃 중에서 가장 불행한 꽃이야. 벚꽃은 왜 불행한 꽃이 되었을까요? 봄이 만개한 여의도 윤중로. 올해는 예년보다 열흘이나 빨리 벚꽃이 흐드러졌습니다. 혹독했던 겨울의 끝에서 꽃 소식만큼 반가운 것이 있을까요? 봄을 만끽하기 위해 기꺼이 거리로 나선 사람들은 벚꽃 그늘 아래서 길고 추웠던 겨울의 마지막 그림자를 털어냅니다. 봄 하면은 벚꽃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 같아요. 60세를 넘었는데 처음 온 거예요. 그런데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화사하게 피는 꽃이 또 벚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마다 오게 됩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봄꽃은 진달래도 개나리도 아닌 벚꽃입니다. 한국인 2명 중 1명이 최고의 봄꽃으로 꼽는 벚꽃. 잎이 나기도 전에 눈부시게 만개하는 벚꽃의 매력을 만끽하기 위해 매년 전국 10여 곳에서 벚꽃 축제가 열립니다. 이제 봄나들이 하면 을의 벚꽃 구경을 생각하는 우리들. 하지만 벚꽃에 담긴 슬픈 역사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역사는 잘 모르고 있어요. 일본 그림 같은 거 보면요, 벚꽃 같은 거 많이 그려져 있고 그래가지고 일본 거라 생각해요. 벚꽃은 과연 일본 꽃일까요? 2년 전 미국에서 벚꽃과 일본의 관계를 엿볼 수 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국인이 많이 사는 미국 뉴저지주 팰리세이즈 파크시. 이곳 도서관 정원 한쪽에는 일본군 위안부 추모비가 있습니다. 지난 2010년 미국에는 처음 세워진 것으로 한인 고교생들이 추진해 세운 것입니다. It's not just a Korean-Japanese issue. It's something that happened in this world, and we have to teach our youth that this happened. And we always say this is here, one, to pay respect to the women, but also so it doesn't happen again, which it's happening all over the world. You know, it doesn't stop. There's always human trafficking. There's always women being deceived, being coerced, being brought in and forced into sexual slavery. It's something that hasn't ended and is rampant today. 그런데 지난 2012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누군가 추모비 옆에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라 쓰인 말뚝을 박은 것입니다. 일본 의원들이 다녀간 지 5개월 만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 사람들이 그 미국 일본 국회의원들이 오느냐 하고 물어봤더니 일본하고 여기하고의 좋은 관계를 맺고자 한다. 그러면서 만약 일이 잘 되면은 이 팔레스타인 파크에 그 워싱턴 DC에 있는 그런 벚꽃 같은 나무를 한 뭐 500그루에서 1000그루 정도 도네이션을 할 거고. 자민당 의원들이 벚꽃 기증의 조건으로 내세운 것은 추모비 철거였습니다. 마지막 끝나면서 하는 말이 근데 이제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스무드하게 일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뭐 한 가지가 필요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그랬더니 우리가 만들었던 2010년도 10월에 만들었던 위안부 기림비를 없애달라고 리무브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당시 일본 국회의원이 회의에서 발언한 녹취록입니다. それにスレイブでしてない。スレイブじゃない。プロテクト。
그들은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부로 매도하면서 그 자리에 벚꽃을 심어주겠노라 제안했습니다. 일본의 제안은 다행히 무마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문은 남습니다. 위안부 추모비를 없애는 대가로 벚꽃 기증을 내세운 일본. 왜 하필 벚꽃이었을까요? 소녀상을 제거하면 거기에 벚꽃 나무를 심겠다라는 이야기는 좀 약간 문화 제국주의적인 냄새가 나는 부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손꼽히는 벚꽃길 명소인 전군가도. 우리나라 최초의 포장도로인 이 길은 나주 평야의 쌀을 군산항을 통해 일제로 빼돌리던 수탈의 길이었습니다. 벚꽃을 심은 것도 일제였습니다. 일본 놈들이 근대화, 도시 근대화를 하면서 길을 만들 때 가로수를 심고 그 첫 번째 나무가 이제 벚꽃이었던 거라. 헌병들이 그 나무를 받드는 정성은 실로 대단했다. 처음에 나무 심기에 나선 사람들은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 리가 없었다. 그래서 예사로 나무단을 내던지거나 넘어다녔다. 그런데 그때마다 헌병들의 욕설과 함께 개머리판이 날아들었다. 비감하고 참담한 심정으로 사쿠라를 심어나가지 않을 수 없었다. 식민지 지배를 하는 한국 땅을 영구히 지배하기 위해서 일본의 표상이라고 하는 꽃을 수없이 많이 심었어. 그렇다면 일제 강점기 이전의 우리 민족에게 벚나무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삼국유사에서 벚나무에 관련된 기록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800년) 전 금수강산에 벚나무가 많았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 반 이상이 삼벚나무로 만들어진 팔만대장경입니다. 옛날에 이 벚나무나 자작나무는 서임이 같았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껍질을 벗겨서 활을 만들 때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벚나무 껍질은 일종의 군수물자였죠. 그래서 이제 조선조 때 효종이 북벌 개혁을 세울 때 서울 우이동하고 전국 여러 곳에 벚나무를 심도록 장려했습니다. 그게 이제 군수물자였죠, 그죠? 지금처럼 그 꽃감상은 이건 일제강점기 이후에 우리가 꽃감상을 하는 거고요. 그 이전에는 전부 목재로 이용을 했습니다. 벚꽃놀이라는 신문화가 생겨난 것은 일제강점기였습니다. 조선의 궁궐 창경궁에 벚꽃이 심어지고 개방되면서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이미 1000년 전부터 벚꽃과 아주 밀접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벚꽃을 보고 경제활동을 하고, 그때 농경제사회니까 농사를 짓고 또 축제를 즐기고, 이런 게 이미 일본 대중들은 벚꽃을 생활의 일부로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었고, 귀족들도 마침내 그걸 일본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때 보면은 일본은 이제 이 벚꽃 축제라는 게, 벚꽃놀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이 아주 오랜 역사를 갖고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는 벚꽃 문화는 1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일제강점기 30년 동안 일제는 한반도 곳곳에 벚꽃을 심었고, 일본의 벚꽃 문화는 고스란히 한반도에 접목됐습니다. 그리고 해방을 맞았습니다. 해방과 함께 벚나무의 순환이 시작됐습니다. 한국동물원 80년사 창경원 편에 나오는 당시의 분위기입니다. 해방 이후 창경원의 벚나무가 급속도로 말라 죽기 시작했다. 세인들은 이를 두고 일제는 저들의 국화와 더불어 망한 것이라고들 했다. 벚나무가 고사하기는 비단 창경원뿐만 아니고 전국 도처에서 일어났던 것인데, 우리 감정으로는 능히 그런 야유를 함직도 한 일이었다.
벚꽃 하면 떠오르는 곳, 진해. 이순신 장군을 기리기 위해 1952년부터 시작된 군항제는 이제 벚꽃 축제로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진해의 벚나무 역시 해방과 함께 베어졌습니다. 지금 나무들은 그 후 다시 심어진 것들입니다. 누가 다시 벚나무를 심은 걸까요? 향토사학자 황정덕 씨를 찾았습니다. 80이 넘은 그는 벚꽃이 다시 심어지던 그때를 또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거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꽃이니까 하고서 배척을 하기도 했는데 역사적으로 훑어보니까 우리나라에 자생한 벚나무도 있고 벚나무가 진해 많이 있으니까 계속 벚나무를 진해의 명물로 삼자. 그래서 더 신기했어요. 그가 보관하던 자료 하나를 꺼내 보여줍니다. 여기에서 당시 벚나무 묘목을 보내준 사람들의 명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일교포 가운데 또 아주 여기 묘목을 살래하니까 그때는 아직 국내에서 벚나무를 묘목을 기르고 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우리 교포들이 이 향토 출신 교포들이 일본에 있는 묘목을 많이 사가지고 보냈어요. 1960년대 후반부터 다시 심어지기 시작했다는 진해의 벚꽃. 현재 진해에는 30만 그루가 넘는 벚나무가 진해의 명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 보이는 저 위에가 저 작업을 한 지역입니다. 이 거리에 심어진 벚나무만도 10,000그루. 놀라운 것은 이곳에 심어진 벚나무 모두를 한 사람이 기증했다는 것입니다. 반세기가 지난 지금 아름드리 나무가 된 벚나무들은 말없이 과거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1966년도에 그 제일교포 그 편수계 씨가 벚나무 10,000본을 기증해가지고 그 묘목으로 심은 그 벚나무 거리입니다. 여기가 그 장복산 공원이라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요 벚나무 숲 조성 공적비입니다. 그 2002년도 2월달에 요 최초로 요 설치를 했습니다. 편수계 씨는 진해 출신의 제일교포였습니다. 그는 경제개발이 한창이던 1966년 일본에서 진해까지 10,000그루의 벚나무 묘목을 공수해 보냈습니다. 왜 하필 벚나무였을까요? 당시 제1본 동경 진해유지회가 보내온 문서에서 그 뜻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벚꽃을 심어 일본인 관광객을 유치하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진해에 벚꽃을 기증한 제일교포를 찾아 나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해에 10,000그루의 벚나무를 기증했던 편수계 씨의 아들 편복근 씨. 아버지 편수계 씨는 17의 현해탄을 건너와 험한 일을 해가며 자주 성가한 사업가였습니다. 韓国というかふるさとのねに対する気持ちっていうのはね非常に強いものがありました。そんなことで、まあ桜を地根でね、植樹するという話が来た時に、じゃあ進んでね、じゃあ私もその寄贈したいということで、寄贈をいたしました。 편 씨는 세상을 떠나기 3년 전
벚나무 16,000주를 고향 진해에 기증했습니다. 이 일로 한국 정부로부터 뒤늦은 훈장도 받았습니다. 아들도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었습니다. これが最近ですけど行った時のその石碑の前で写真を撮ったものです。 현복근 씨는 2차례에 걸쳐 진해를 방문했고 벚나무 관리에 써달라며 5천만 원을 내놓았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지켜지기를 바라서였습니다. 日本の植民地時代とかね、まあ苦しい思いをね、韓国の人たちはしたんで、やはりそういった日本に対しての感情っていうのはね、多少悪い面もあると思いますよ、思ってる面がね。だからこれからはね、未来を見て、韓日のね、親善が交流がね、うまくいけばいいなというふうに在日のものとしてね、考えてます。はい。 현숙예 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96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제1교포들의 벚나무 기증은 1970년대 조국의 경제 발전이 가속화되면서 붐을 이루었습니다. 60만 새마음 심기 운동이니까 73년에 서울 15일. 예. 73년이면 새마음 운동에 제창하여서 이게 한일 국교 정상화가 되고부터 아마 그 기증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민단에서도 1970 제가 알기로는 1973년인가 4년쯤 됐나. 그 당시에도 우리 청년회에서 묘목을 밤나무하고 벚꽃나무하고 6,000주를 가지고 간 적이 있습니다. 자동차로서 여기서 시모노세기까지 그때 7대인가 8대인가 해서 위에다 싣고 그래 본국 가서 대한농장에다 그걸 기증을 해서 전국적으로 퍼지게끔 그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벚나무 기증자는 제1교포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협찬자 명단에는 일본 기업과 일본인들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왜일까요? 일본 사람들이 벚꽃이라면은 진짜 그게 자기 나라의 꽃인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식민지였으니까 뭐 자기 나라 같이 생각하고 뭐 그렇게 생각했겠지요. 그래서 그걸 한국에다 심은 거죠. 뭐 제1교포들이야 애양심에서 그렇게 했을 수 있죠. 그런데 일본의 그 영향력 있는 기업인, 언론인 이런 사람들이 왜 그 벚꽃 기증에 참여했느냐. 이게 정말 그냥 순수하게 선물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조금 뭐 음모론적 시각으로 본다면 옛날 그 군국주의, 식민 지배 시절 그때의 영광에 대한 어떤 추억을 구현하려는 게 아니냐. 일본 도쿄의 명소 우에노 공원. 올해도 일본인들이 기다리는 벚꽃 축제가 열렸습니다. 여전히 봄이면 벚꽃놀이를 즐기는 일본인들. 우에노 공원을 수놓은 꽃은 일본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벚꽃, 소메이 요시노입니다. 일본 왕실의 꽃은 국화지만 일본인들은 국화보다 벚꽃을 더 좋아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日本の文化も春と言ったら桜。やっぱり節々自分が学校に行った時に学校入学する時にやっぱ学校とかにも生えてるというか咲いてるようなものなのでその時に要は母親と一緒に門をくぐる時とかに桜が散ってくるとか。1週間しか咲かないじゃないですか。1年に1回だけそのチャンスっていうのがすごく儚いのでこれが1年中咲いてれば多分魅力はないと思うんですよね。その儚さがやはり我々和の国の人間には響くんじゃないでしょうかね。 무상관이라고 해서 벚꽃은 화려하게 피지만 금방 그 떨어지는 그 지는 꽃이기 때문에 그곳을 일본이 아름답다고 일본 미학하고 또 관련돼 가지고요. 그 불교적인 당시의 일본의 인식하고 완전히 일치한 곳입니다. 야스쿠니 신사.
이곳은 벚꽃의 특징이 죽음과 환생의 이미지로 상징화된 대표적인 곳입니다. 야스쿠니 신앙으로까지 불리는 야스쿠니 신사를 상징하는 꽃, 벚꽃. 이곳의 벚꽃은 일제를 위해 목숨을 바친 제국의 용사들을 상징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가미카제입니다. 기꺼이 인간 폭탄을 자처했던 가미카제 대원들. 그들은 천황을 위해 벚꽃처럼 지고 나면 다시 야스쿠니 신사 벚나무 가지 위에 환생한다고 믿었습니다. 일제는 벚꽃을 수많은 젊은이들을 전쟁터로 내모는 비장한 상징으로 이용했습니다. 이로써 벚꽃은 두려움 없이 죽음과 마주한다는 일본 특유의 야마토 다마시 정신의 표상이 됐습니다. 벚꽃도 같이 군대와 함께 행진을 했다. 그건 뭐냐 하면 정치 군사적 꽃으로서 그러니까 식민지의 일본 영토라는 상징적 도장을 찍는 것이었다는 거죠. 벚나무를 심는다는 의미가. 반대로 그 당시에 미국은 뭐 일본과 같이 강대국이었으니까 대등한 위치에서 문화 외교적인 선물로 건너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문화 외교적 꽃인데 두 얼굴을 갖고 있다. 그 당시에 벚꽃이라는 거는. 일제가 내세웠던 벚꽃의 또 다른 얼굴을 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포토맥 강변입니다. 미국 국회의사당부터 워싱턴 기념관까지 이어진 이 길에는 3,000여 그루의 벚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100년 전 일제가 기증해서 심은 벚나무들입니다. 이곳의 벚나무들은 1912년 당시 일본 도쿄의 시장이었던 오자키 시장이 미국 태프트 장관의 부인에게 우호의 뜻으로 기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태프트 장관은 1907년 미국과 일본 사이에 이루어졌던 가츠라 태프트 밀약의 미국 측 대표로 후에 미국의 제27대 대통령이 되는 인물입니다. 그는 1905년 당시 일본의 총리였던 가츠라 다로와 만나 일명 가츠라 태프트 밀약을 맺습니다. It's said that there was an agreement between Mr. Katsura and Mr. Taft that if Japan would recognize United States control of the Philippines, the United States would recognize the Japanese annexation of Korea. 카스라 태프트 밀약의 두 주인공, 그러니까 윌리엄 태프트 당시의 그 국무부 장관인가요? 그분이 1910년, 11년 그때 미국 대통령이 되고 벚나무가 선물로 건너갔습니다. 그 태프트 대통령의 부인의 요청에 따라서. 그러니까 카스라 태프트 밀약의 당사자가 그때 맺은 일본과의 인연으로 벚나무까지 선물로 건너가게 된 것이니까 우리로서는 좀 불쾌한 사건이랄까? 그 벚꽃 자체 건너간 것 자체가. 밀약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하면서 포토맥 강변의 벚꽃도 위기를 맞았습니다. 당시의 분위기를 전하는 기사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벚나무들은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습니다. 이 벚나무 덕분에 포토맥 강변에서는 매년 미국 동부 최고의 꽃축제가 열립니다. 다양한 일본 문화 행사도 함께입니다. 다시 우호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Then we had the war, of course, and you think
Probably during World War II, a lot of people might have thought to chop all these trees down, but they didn't, thank goodness. And now Japan's our ally again, and it just shows you that things that live a lot longer than men can last on for a long time and leave a pretty lasting impact. 아메리칸 대학교. 벚꽃과 관련된 한국과 일본의 대립이 일화로 남아있는 곳입니다. 미국 최고의 국제관계 대학인 이곳에는 코리안 체리트리로 명명된 벚나무 4그루가 있습니다. 70년 전 일제강점기 당시 한국인들에 의해 심어진 왕벚나무들입니다. 이곳에 왕벚나무를 심은 것은 당시 미국의 망명 중이었던 이승만 전 대통령과 독립운동 인사들이었습니다. April 8th, 1943, Syngman Rhee gave a speech. He said, "These trees are the same trees that are in the tidal basin, and they're Korean. And so those cherry trees are not Japanese, they're Korean," is what he said. 이 나무들은 코리안 체리트리로 불립니다. 벚꽃이 일본 꽃인 줄 아는 미국에서 어떻게 우리 이름이 붙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벚꽃을 볼 수 있는 곳, 제주도입니다. 올해도 전국에서 가장 먼저 왕벚꽃 축제가 열렸습니다. 제주도에서 왕벚꽃 축제가 시작된 것은 1992년. 이제는 한 해 수십만 명이 찾는 제주도 대표 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제주도의 이 왕벚나무들이 미국의 아메리칸 대학교에서 왕벚나무를 코리안 체리트리라고 부르게 만든 주인공입니다. 제주도 왕벚나무에 어떤 비밀이 숨어 있었던 걸까요? 축제 기간에 맞춰 재미식물학자 정운주 박사가 방문했습니다. 미국 벚나무의 원산지를 밝혀낸 인물입니다. 바이러스가 없다라고 이 안에 이제 한국에서 가져온 왕벚나무, 그다음에 선벚나무, 울릉도에서도 갖고 오고, 그다음 그런 여러 유전 자원들이 지금 국립수목원의 워싱턴 DC에 이렇게 현지 외 보존이 되고 있습니다. 벚꽃을 보면서 벚꽃은 참 이쁜데 왜 저건 항상 일본 것일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제가 제주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저건 왕벚나무는 제주 건데 왜 저것이 항상 일본 것으로 인식이 되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번 같은지 알아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제주도 국립산림과학원의 표본 보관실. 이 많은 것들이 여러 종류의 벚나무 표본들입니다. 미국에서 보내온 벚나무 표본을 비롯해 다양한 종류의 벚나무 표본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 아메리칸 대학에 자라고 있는 왕벚나무 표본이거든요. 일본의 소메이 요시노와 미국의 왕벚나무를 비교한 것입니다. 열매의 모습이며 꽃자루 하나에 여러 개의 꽃이 달리는 것까지 특징이 일치합니다. 식물 분류학적인 측면에서 관찰을 해보니까 우리 그 제주도에 자라고 있는 왕벚나무하고 이 벚나무가 일치했습니다. 그래서 이 벚나무는 왕벚나무로 확정이 됐습니다. 분석 결과 일본이 기증해서 심은 포토맥 강변의 벚나무와 아메리칸 대학교의 벚나무는 제주 왕벚나무에서 파생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왕벚나무도 프루누스 예도엔시스이고, 타이럴 베이슨에 심겨진 왕벚나무도 프루누스 예도엔시스예요. 그런데 같은 종이잖아요. 같은 종인데 일본엔 자생지가 없어요. 아예. 그러니까 어디선가 왔을 거 아니에요. 제주도에는 분명히 제가 자생지를 제 눈으로 봤으니까 같은 종이라면 제주도에서 왔겠죠. 한라산 북사면 해발 600m 부근.
이곳에 천연기념물 159호로 지정된 왕벚나무 자생지가 있습니다. 우리 학자들이 본격적으로 왕벚나무를 연구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당시 왕벚나무의 자생지가 한국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이곳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했습니다.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 도로가 근처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여기 와서 이 나무를 심을 이유가 없었죠. 여기에는 지금 이렇게 큰 나무가 3그루가 있는데 가장 먼저 발견돼 가지고 우리나라 문화재청에서 공식적으로 천연기념물로 지정한 곳입니다. 거리에 심어진 벚나무의 평균 수명은 60년 내외. 이렇게 200년 이상 된 벚나무는 자생지가 아니면 보기 드문 예입니다. 일본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벚나무가 110년 정도인 것에 비교하면 배나 오래된 것입니다. 밑에도 한 줄기가 올라온 게 아니라 여러 번 밑에서 싹이 올라와서 자라고 한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200년생 정도로 추정됩니다, 이 나무. 일본 사람들은 왕벚나무를 1900년대부터 발견이 돼가지고 심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으로 따지면 110년생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110년생이 넘은 그런 나무들은 일본 사람들이 심은 것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왕벚나무는 한반도에서 자생한 우리 것이지만 지난 100년 다른 얼굴로 피었던 것입니다. 김찬수 박사는 요즘 왕벚나무 증식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건 모두 제주도 자생지의 벚나무에서 따온 것들입니다. 유전자원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싹을 따다가 여기서 증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와 같이 이렇게 접목을 해가지고 원래 한라산에 자라고 있는 왕벚나무의 유전 형질을 그대로 보존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접목 증식을 하고 있어요. 아직 역사의 그늘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벚꽃. 그 멍에에서 벗어나 벚꽃이 제 얼굴을 찾는 것이 김 박사의 바람입니다. 우리의 그 아름다운 꽃이 상당히 그런 궁극주의적인 측면에 이용됐다는 것은 상당히 불편한 건 사실이지만, 그렇게 아름다운 꽃이 우리나라 꽃이었고 지금도 우리 강산에 피어나고 있고, 이것이 앞으로는 아주 아름다운 그 상징으로서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그러한 꽃으로 앞으로 다시 태어난다면 일본의 그 궁극주의적인 측면을 덮고 이제는 한국이 그러한 꽃들로 세계에 많이 기여할 수 있는 자원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것은 앞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해야 할 역할이다. 미국에서 화원을 운영하는 재미교포 백영현 씨. 그는 오늘도 일본군 위안부 추모비를 찾았습니다. 추모비 말뚝 사건과 일본 위원들의 벚꽃 기증 운운 사건 이후 버려지다시피 했던 추모비 주변을 챙긴 것이 그였습니다. 흉물스럽게 망가진 울타리 대신 나무를 심고 잔디를 깔고 추모비 뒤에는 향이 좋은 미스김 라일락을 심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기린비가 생겼는데 가봤어요. 갔더니 대빵만한 장소에 돌멩이 하나가 이렇게 서 있고 그 위에 코카콜라 찌그러진 깡통 빨간 거 눈에 금방 띄잖아요. 그게 있고 옆에는 뭐 엉망진창이에요. 야, 저 어떻게 저렇게 하고 위안부 기린비인가. 관리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짓이 지금 나무 심잖아요.
그는 주변의 도움에 자비를 더해 지금의 모습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그리고 추모비 2호, 3호 곁에도 벚꽃 대신 미스김 라일락을 심었습니다. 미스김 라일락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20만의 영혼을, 큰 누님들의 영혼을 향기롭게 감싸는 거는 봄부터 이게 제일 강하게 돼요. 그래서 이 뒤쪽 면에다가 해서 은은하게 영혼을 위로하자, 그런 뜻에서 뭐 이쁜 거보다는 그 영혼을 위로하는 데는 향이 제일 낫겠다. 결국 벚꽃은 우리 꽃이면서도 우리의 역사를 기리는 자리에 심어지지 못했습니다. 최근 아메리칸 대학에는 뜻깊은 정원이 새로 생겼습니다. 제주산 왕벚나무를 비롯해 한국에서 보낸 34종 200여 그루의 나무와 식물을 심은 한국 정원이 조성된 것입니다. 루이스 굿맨 학장의 도움 덕분이었습니다. Today, what we all want is for Japan and Korea to get over its difficulties that they have between them, and to recognize that there's a shared culture, and there's lots of cultural things that are shared between Korea and Japan. And these cherry trees could be a wonderful mechanism to say they came originally from Korea. Their growth was improved by the Japanese when they cultivated them for more than 100 years, and this is a joint contribution to the world, because these cherry trees not only grow in Korea and Japan and the United States, but all over the world, and they're very beautiful. 1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아픈 꽃인 우리 꽃 벚꽃. 다시 100년 뒤 벚꽃은 우리에게 어떤 꽃으로 기억될까요? 올해도 진해에, 야스쿠니 신사에, 워싱턴 포토맥 강변에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었습니다.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